안녕하세요. 강수정입니다. 4월도 중순이 훌쩍 넘었는데요. 대학원 공부 중이어서 이번 달에는 중간고사와 레포트와 할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전공책을 많이 들여다보고 있어서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간들이 평소보다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오늘까지 제가 겨우 한 권의 책을 읽었더라고요. 다행히도 한 권은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수십 권의 책을 읽은 것만큼이나 굉장히 많은 생각의 시간과 성장의 시간, 그리고 깨달음의 시간을 준 꽤 괜찮은 책이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도 하고 정리한다 라는 느낌으로, 그리고 꼭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함께 나누고 싶고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 책은 제가 지난달 언박싱 영상에서도 굉장히 설렙니다.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라고 소개를 해드렸던 책인데요. 바로 박혜윤 작가님의 숲속의 자본주의자입니다.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와 같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이, 흙탕물에 더럽혀지지 않는 연꽃과 같이 무소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구절일 것 같은데요. 최초의 불교 경전 수타니파타에 실려져 있는 구절이기도 하고요.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이고요. 그 구절이 이 책 속에도 실려져 있는데요. 어쩌면 지금 말씀드린 이 수타니파타의 이 한 구절이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아주 잘 함축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을 쓰신 박혜윤 작가님께서 한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어디에서 살든 어떤 방식으로 살든 나만의 방식으로 삶을 음미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었다 라고 말이죠. 굉장히 마음이 끌리는 말씀이셨는데요.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면 내 삶의 기준이 나 자신에게 있을 때 오롯이 내가 행복해지고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는 말과 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인터뷰만으로도 충분히 이 책은 읽을 만한 호기심을 자극해 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책을 구매할 때 숲속의 자본주의자라고 하는 이 제목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었거든요. 부제로 이런 글이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변두리에서 발견한 단순하지만 완전한 삶이라고 하는 부제도 좀 달려져 있고요. 뒷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세상의 속도에 맞추기 버거워진 순간 나의 월든을 찾아 삶의 실험을 시작했다라는 또 글도 있습니다. 근데 뭔가 삶의 실험이라고 하는 이 워딩도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것 같고요. 여기 띠지가 있는데요. 띠지 뒤쪽에 또 이런 글이 실려져 있어요. 미국 시골의 낡은 집으로 떠나온 지 7년. 적게 벌고 적게 쓰며 행복에 한 걸음 가까워졌다. 여기에 이제 띠지에 실려져 있는 이 글귀만 보면 이 책이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숲속의 자본주의자라고 하는 제목 아래 미국 시골의 낡은 집에서 생활한 지 이제 한 7년 차 되신 분께서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그 살아왔던 방식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행복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 책에서 담고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강렬한 첫 문장을 만나지는 않았지만 한 문장 한 문장,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읽으면서 굉장히 천천히 스며들듯이 빠져들기 시작을 했고요. 어느 순간에는 엄청나게 공감을 하면서 몰입하며 읽었던 책이고요. 좋다, 너무 좋다라는 생각을 계속하면서 읽었던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북다트도 굉장히 많이 표시를 해서 문장도 굉장히 마음에 드는 문장들이 많았었는데요. 숲속의 자본주의자라고 하는 이 제목만으로도, 그리고 이 부제만으로도 이 책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겠구나를 살짝 가늠은 할 수 있었었는데요. 이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예상하지 않았던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구나 하면서 굉장히 놀라게 되었었는데요.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책의 내용도 굉장히 좋았지만 작가가 굉장히 궁금해져서 작가를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미국 시애틀의 아주 작은 시골 마을에서 생활을 한 지 이제 7, 8년 차 되신 분이신 것 같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어떻게 사셨는지 그 삶의 히스토리가 좀 궁금해서 좀 보았더니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한 엄청나게 똑똑하고 똑똑한 수재셨더라고요. 그리고 학교를 졸업하시고 나서는 동아일보에서 4년 동안 기자 생활을 하셨어요. 기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깊이 있게 파고드는 집요하게 파고드는 성향이나 어떤 사색과 성찰의 깊이가 굉장히 남다르다라는 것을 책을 읽으면서 좀 느꼈었는데요. 기자라고 했던 그 직업, 성향이 글 속에도 좀 드러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동아일보에서 기자 생활을 한 이후에는 미국으로 넘어가서 워싱턴대에서 교육심리학을 공부를 하시기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에서 생활을 하시다가 미국으로 가시면서 남편과는 한 12년 정도 떨어져서 생활을 하셨고, 그 이후에 이제 가족이 다 미국으로 넘어와서 시애틀의 작은 시골 마을로 이사를 하고 전원 생활, 자연과 함께하는 생활을 시작하셨던 분이셨어요. 이제 뭔가 좀 남다른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굉장히 똑똑한 엘리트 출신이어서 많이 놀래기도 했었고요. 이 책을 쓰시고 나서 도시내 월든이라고 하는 책을 한 권 더 쓰시기도 했고, 남편과 함께 2013년도에는 싸우지 않는 부부가 위험하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공저한 책도 이미 내셨더라고요. 물론 어느 순간 미국의 시골 마을로 이주해서 살아가고 계시지만 그 삶을 좀 잘 들여다보면 아주 작은 단계 한 스텝 한 스텝 변화를 위한 발걸음을 꾸준하게 해 오셨다라는 것을 이분의 삶 속에서 또 이 책의 글 속에서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작가님께서는 자연과 함께 사는 삶, 아둥바둥 뭔가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좀 내려놓는 삶을 살고자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삶을 일구어 나가는 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는 고뇌를 해왔다라는 것을 이 책 속에서 금세 알아차릴 수 있고요. 원래 살던 삶의 모습이 아닌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을 선택하고 유지해 오는 동안 얼마나 많은 생각과 고민과 성찰을 해왔는지 이 책의 곳곳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본인은 열심히 살지 않기 위해서 노력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렇게 살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고뇌하고 고민하고 성찰했다라는 것이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메시지 중에서도 가장 강렬한 메시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한 인터뷰에서 본인은 굉장히 건방지고 인정도 없고 세상 물정도 모르는, 그냥 이렇게 살다 죽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비상식적이고 어떤 기준에서 벗어난 것을 좋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좀 이상해 보였을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좀 세상이 변해서 내가 이상하지는 않고 또 굉장히 꽤 잘 살고 있는, 굉장히 특별하게 보이기도 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글쎄요, 뭐 자세히 들여다보지는 않았지만 건방지고 세상 물정 모르고 이런 거보다는 자신의 기준으로 자기다움을 잃지 않고 살아오시기는 하셨구나. 그런 것들이 지금의 삶을 읽어나가는데 큰 힘을 주었겠구나라는 것을 좀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했었던 것 같고요.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작가님이 어떤 모습을 하신 분일까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목소리는 어떨까? 어떤 뉘앙스와 톤을 가지고 계실까? 표정은 어떨까? 막 이런 게 되게 궁금해서 좀 찾아봤었는데요. 이 책을 출간하시고 나서 한국에 들어오셔서 북토크도 하시고 잡지사 인터뷰도 하셔서 자료가 조금 있더라고요. 굉장히 소박하고 강단 있어 보이는, 그러면서도 굉장히 해맑은 미소를 가진 분이셔서 굉장히 매력적이시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남편과 함께 지금 사진도 공개가 된 게 있었는데요. 이 책에서 남편은 예전에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바쁜, 시간이 없는, 일만 하는 그런 자본주의 속에서 일을 하는 대표적인 남성으로 이야기를 하고, 쇼핑도 굉장히 좋아하는, 물질에 대해서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으로 이제 묘사가 되어 있는데, 사진에서 약간 그런 느낌을 좀 느낄 수 있었던 것 같고요. 한국이라는 사회에서 자본주의에 아주 잘 적응하면서 살고 있던 한 가족이 미국의 시골 마을로 이주를 하면서 전혀 다른 생활 방식과 삶의 방식을 선택하게 된 그 계기,
그리고 그렇게 살아오면서 느껴왔던, 경험했던 일상의 어떤 에피소드들이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그리고 굉장히 깊이 있는 성찰을 통해서 한 문장 한 문장 반짝반짝 빛나면서 다가오기 때문에 이 책을 읽으면서도 순간순간 놀라기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중간중간에 북다트 표시를 한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좀 기억에 남는 몇 가지를 좀 소개를 해드리면, 에피쿠로스 학파의 쾌락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냥 막 아무것도 얽매이지 않고 시골 마을에 가서 좋아하는 사람과 술도 먹고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좋은 이야기 나누면서 행복하게 사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단순하게 잠시 동안 즐거워서 허무해지는 순간의 행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절제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 자신이 원하고자 하는 삶에 좀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는 그 삶과 생각이 일치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작은 실천이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무언가 변화를 만들고 싶을 때에는 그 힘보다 상위에 있는 강력한 힘이 변화가 필요 없는 상황과 맥락을 만들어 간다. 그 힘이 존재하면 변화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구절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었는데요. 본인은 좀 자연과 함께 좀 느리게 사는 삶을 살고 싶었지만 가족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한다고 해서 순식간에 그걸 바꾼 삶을 살 수는 없었고, 내가 원하는 삶은 있었기 때문에 한국이라고 하는 사회 속에서, 그리고 도시 안에서 그걸 좀 만끽할 수 있는 삶을 하나하나씩 터득해 나가면서 나름의 노하우를 만들면서 적응해서 살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뭔가 많이 변화하고 싶었지만 변화하지 못한 채 그냥 나름의 적응을 하고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남편도 아이들도 시골로 내려가서 살고자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순식간에 원하던 것들이 지금은 굳이 변하지 않아도 되지만 아주 순식간에 변해버리는, 자연스럽게 변해버리는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뭔가 아등바등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뭔가 좀 작게 실천하는 것이 쌓이고 쌓이면 그 변화는 정말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또 간접적으로 깨닫게 되는 시간이어서도 그 구절도 좀 많이 인상적이었고요. 또 행위 중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국에서 살 때 의뢰이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잘 즐기면서 사셨어요. 예를 들면 커피를 굉장히 좋아하셔서 커피를 즐기는 시간을 많이 가졌고, 단순하게 이제 커피를 즐기는 게 아니라 커피의 종류도 많잖아요. 좋아하는 커피 원두를 사서 또 좋아하는 분위기에 또 뭐 좋아하는 어떤 그 오브제들을 가지고 커피를 마시고 즐겼었고, 또 술을 또 굉장히 좋아하셔서 퇴근하고 돌아오면 거의 매일 술을 드셨대요. 또 와인도 굉장히 즐기고, 좋은 와인, 그리고 와인을 먹는 시간을 즐겼었는데, 자연의 생활로 돌아와서 되돌아보니 내가 그걸 좋아했던 게 진짜 커피를 좋아했던가, 진짜 내가 와인을 좋아하고 술을 좋아했던가를 다시 한번 짚어보셨대요. 그런데 또 살펴보니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커피를 좋아하고 술을 좋아했던 것이 아니라 커피를 마실 때 사용했던 커피 잔과 원두, 그 커피를 마실 때 집의 공간과 분위기, 그리고 나누었던 대화, 이 모든 것들을 사랑했었던 것이고, 술도 마찬가지로 술 먹었을 때 그 분위기, 그때 기분, 그때 나눴던 대화, 그때 함께했던 사람들, 이러한 시간과 공간이 함께 버무려져서 내가 그걸 좋아했었던 거다. 생각을 해보니 나는 술과 커피보다는 그러한 행위를 했을 때 내가 느꼈던 이 모든 것들에 사랑을 했었고, 거기에 어떻게 보면 중독되어 있었구나. 왜냐하면 지금 커피를 마시지도 않고 술을 마시지도 않는다라는 거죠. 그 대목을 읽는데 저를 좀 한번 확 돌아보게 됐던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굉장히 집착하면서 좋아하는, 그리고 꼭 가지고 가야 하는 그런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굉장히 좀 이렇게 감정의 기복이 좀 있는 편이어서 저 나름의 어떤 그걸 잘 관리하는 방법과 루틴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새로운 공간을 가는 거예요. 미술관이나 뭐 서점이나 이런 공간을 가서 그림 감상도 하고 그 공간의 분위기도 느끼고, 이렇게 하면 기분 전환이 되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생각의 전환이나
나의 어떤 행위나 이런 분위기와 이런 것들을 저도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이 글을 읽고 좀 생각을 해보니 어쩌면 실제로 내가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내가 즐겼던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하나의 중독이 되어서 내가 무의식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것을 즐기기 위해서는 새로운 공간을 이동해야 되는 시간과 에너지가 많이 들고 경제적인 지출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이 작가님께서도 그거를 깨달은 이후에 이 행위 중독이라는 것이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의 소진되는 것들이 많구나를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고, 제가 즐기고 좋아하는 것들이 지나치게 집착하는 어떤 행위 중독이진 않았을까를 되돌아보게 되어서 굉장히 새로운 접근이다. 굉장히 유익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어서도 굉장히 좋은 부분이었어요. 그 외에도 와, 그렇지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래서 그동안 해왔던 나의 반복된 행동들을 바꿀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굉장히 반짝반짝 빛나는 깊이 있는 성찰의 문장들도 굉장히 많아서도 이 책은 너무너무 좋았어요. 삶에서 내가 누려왔고 경험해왔고 느껴왔던 것들을 전혀 다르게 해석하고 전혀 다르게 접근할 수 있는 어떤 방법에 대해서 이미 한번 경험하신 노하우를 알려주니까 굉장히 이제 확 잘 와닿는 느낌이었었고요. 제가 이 책을 통해서 성장했던 것들, 깨달았던 것들, 그리고 성찰해 왔던 것들이 다른 것과는 굉장히 차원이 다르다라는 느낌. 굉장히 오랜 시간을 고민을 하고 굉장히 정성을 많이 들인 이야기를 통해서 접하게 되어서 그 배움과 깨달음의 깊이가 완전 다르구나라는 생각도 또 많이 하게 된 책이기도 합니다. 겨우 한 권의 책을 읽었지만 이 한 권이 모두 다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너무 괜찮은 책이었고요. 숲속의 자본주의자라고 하는 제목을 달고 이 작가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지금 살고 있는 삶에서 벗어나서, 도시에서 벗어나서 자연으로 들어가서 사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자연주의 예찬론으로 이 책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방식이든 어떠한 곳이든 무엇이든 다 좋다. 다만 여러분들이 기준이 되어서 여러분들 자신의 삶에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그것을 누리면서 음미할 수 있는 방법을 나는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주고 싶어요 라고 하고 얘기해 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당장 뭐 시골 생활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조금 더 행복하게, 조금 더 내가 내 삶의 주인공이 되어서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센세이션한 방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많은 지혜를 알려줄 수 있는 책입니다. 박혜윤 작가님의 숲속의 자본주의자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또 간단하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다음 주엔 또 다른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